안녕하세요. 아동간호학 모의고사 파이널 최종 모의고사 저희 이제 1회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간단한 우리가 개념 정리도 쭉 해왔고 또 기출 문제도 쭉 풀어봤기 때문에 저희가 포널스 모의고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중점으로 중요한 거 중심으로 저희가 꼭꼭 집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아동의 영양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체중이죠. 예. 키, 머리둘레, 흉부, 이런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가 몇 킬로이냐? 그것이 이제 아동의 영양 상태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지표는 체중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교육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영아 돌연사라고 하는 거는 아이가 이제 갑자기 잠을 자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가능한 한 따뜻하게 덮어주기보다는 조심해야 되겠고 엎드려 눕히는 경우도 위험하죠. 그 다음에 부드럽고 폭신한 침대보다는 약간 딱딱한 게 좋겠고 또 흡연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같은 방에서 자면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성홍열,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죠. 성홍열에 감염된 아이에 대한 간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수분 섭취는 제한한다.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에리스로마이신을 발병 14일 내에 투여한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투여하는 거는 에리스로마이신보다는 페니실린이죠. 페니실린. 그 다음에 치료 시작 후 24시간 동안 격리한다. 이게 맞습니다. 법정 감염병이어서 우리가 격리 조치를 해야 되고요. 또 열이 있는 동안에는 아기가 대사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쉬게 해줘야 되겠죠. 경부 그쪽에 있는 거 이제 부을 수 있는데 냉스포 굉장히 힘들겠습니다. 냉스포보다는 통증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간호사가 홍역에 걸린 아동의 부모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감염 기간은 7일 후가 아니라 보통 3, 4일 정도 잡으시면 되겠고 발진은 나타났던 순서대로 소실을 하는 거죠. 반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소실, 색소 침착을 하고요. 그 다음 귀 뒤에 작고 불규칙한 코플릭 반점. 이게 이제 홍역의 특징이죠. 그래서 코플릭 반점은 귀 뒤가 아니라 잇몸이잖아요. 그죠? 구강. 그 다음에 전파 경로는 비말 혹은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 회복 시기에는 잘 먹여야 되겠죠? 저열량보다는 충분한 열량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출생 후 신생아의 심박동수, 그 다음에 호흡, 그 다음에 사지에 강한 굴곡이 있다. 자극을 주었을 때 기침 재채기 하면서 전신이 분홍색이다. 아프가 점수. 네. 자, 우리가 아프가 점수 보통 어떻게 주나요? 피부색. 그 다음에 맥박. 그 다음에 근긴장도.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호흡 이렇게 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부색은 전신에 지금 분홍색이래요. 그럼 2점 주겠네요. 맥박, 심박동수 105, 100회 이상이면 2점이죠. 그 다음에 근긴장도 사지 강한 굴곡 2점. 자극에 대한 반응, 기침 재채기 잘 하고 있죠. 2점. 호흡수는 그런데 지금 호흡이 느리고 불규칙적이에요. 그럼 1점입니다. 예. 그래서 총 9점이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신생아 둔부에 청해색의 반점으로 발생을 하고 팔, 발목에도 발생하는데 학년 전개 소실되는 증상. 네. 자, 이거는 몽고메리 반점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동이 보통 2000에서 5000 단어의 어휘를 구사하고 또 언어의 이중적 의미, 또 은유적 표현을 이해할 수 있어서 농담이나 은어를 사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근데 이거는 뭐 학령이죠, 뭐.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학령기 아동의 투약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예. 그래서 학령기는 어쨌든 아이가 혼자 스스로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는요. 보시면 투약의 목적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 맞죠? 그 다음에 근육주사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물약 씹어먹느냐 알약 괜찮죠? 그리고 좋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컵이나 이런 거 가져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나 이 4번을 보시면요. 혼자서 복용하기보다 부모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진 않죠. 그래서 학령기 정도 되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약을 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른 아동들과 경쟁적인 목표, 또 형식적 게임, 또 뭔가를 만들거나 완수하기 위해서 놀이 행동을 계획하고 토론하고 리더와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확실히 규정되는 놀이는 무엇인가? 예, 이거는 이제 협동놀이죠. 학령기에 진행하는 협동놀이. 그래서 우리가 놀이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한번 쭉 봤습니다. 그래서 협동놀이는 조직적 집단을 형성하죠. 집단을 형성하고 그리고 또 소속감이 형성이 돼요. 소속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협동놀이가 맞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뇌성마비에 걸린 아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에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지능에는 지능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죠? 지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3개월이 되어도 웃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 6개월 후 모로 반사가 소실된다. 이거는 정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뇌성마비와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언어장애는 나타나지 않는다. 언어장애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치료 목표는 완치. 뇌성마비는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신증후군 아동의 간호로 옳은 것은 신증후군도 종종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점차 고혈압이 심해지기 때문에 관찰한다. 혈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네. 그 다음 혈뇨, 핍뇨, 고혈압 증상을 관찰한다. 고혈압과는 관계없고 그 다음에 이뇨제 착용 시 고칼륨 혈증을 관찰한다. 고칼륨 혈증보다는 저알부민 혈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뇨제를 쓰면은 알부민이 같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피부를 청결하게 하고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예, 신증후군에서는 부종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부종 관리, 피부 관리를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맞고요. 그 다음 스테로이드 치료 후에는 저염과 저단백식이, 저염은 맞는데 저단백식이는 굳이 저단백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간질 아동에 대한 간호로 적절한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구토 시 머리를 옆으로 돌려준다. 예, 기도, 흡인 예방으로 옆으로 돌려줘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목을 곧게 하거나 이러면 다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고 항경련제 투여는 발작 중인 경우 또 심해진다 그러면 줄 수 있습니다. 중인 경우는 안전한 환경으로 옮기면 안 되겠죠. 옮기다가 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발작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옮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작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주변 환경에 혹시 위험한 게 있으면 치워야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폐혈류 감소와 우심실 비대로 나타나는 심질환의 우렬성 심부전은 동반되지 않고 심실 중격 결손, 폐동맥판 협착, 대동맥 우위 이걸 포함하는 걸로 가장 옳은 거는 우리가 이제 선천성 심장 질환에 제일 해당하는 팔로사 징후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동 간호학에서 간호사의 역할 중 아동과 가족의 편에 서서 아동에게 건강상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변하는 역할. 네, 이런 거 우리 간호사의 역할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답은 옹호죠. 뭐 옹호한다. 보호하고 대변한다. 옹호하고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입니다. 영양 상태가 좋은 어머니의 모유로 자란 정상 영아에게 4에서 6개월 정도 이유식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철분을 이제 6개월이 되면 엄마한테 받았던 게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유식을 우리가 곡식, 공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철분 보충을 위해서.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혈우병 A 유형에서 결핍된 혈액응고인자, 혈우병이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A형에서는 보통 이 8번 이것이 이제 부족해서 생긴 거죠. 그래서 간단히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입니다. 미숙아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것도 이제 미숙아의 특징을 알고 있는지 종종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피부가 가죽과 비슷하고 갈라져 있다. 예, 주름이나 이런 거는 조금 적습니다. 예. 그다음에 솜털이 작고 태지가 많다. 태지가 적죠. 그다음 머리 대 몸통의 비율의 차이가 정상보다 크죠. 예. 크다. 그 다음에 유륜이 잘 발달되어 있고 뭐 이렇게 넓이다. 잘 발달되어 있지 않겠죠? 답은 5번입니다. 귓바퀴가 부드럽고 접으면 천천히 펴진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4세 아동이 말더듬이 현상을 나타낸대요. 부모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말 더듬는 현상은요. 이거는 이제 뭔가 종용하거나 이러면 더 위축되고 아이가 더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조금 기다려주고 조금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무시하고 기다려주는 태도가 우리가 아이에게 이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동이 발작성 짧은 호흡 기침이 연속되다가 숨을 들이쉴 때 흡하는 소리가 나고 얼굴이 빨개지고 기침 끝에 구토가 동반된다. 예상되는 질병은 이거는 뭐 백일해죠. 예. 그래서 흡하는 소리, 그 다음에 짧은 호흡 기침 발작성, 이거 백일해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간호사는 이제 천식이래요. 천식으로 입원한 아동이 밤에 자다가 발작성 기침을 하며 호흡곤란이 있음을 관찰하였다. 1차적인 치료제. 예. 이때는요, 기관지 확장제를 쓰는 게 제일 좋지요. 그래서, 벤틸레이션, 그 다음에 벤톨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네블라이저 세라피를 얼른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흡입용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에서 얼른 숨 쉬는 거를 편하게 이제 도와주는 게 제일 필요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이게 지능 저하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빨리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대부분 상염색체 우성 유전으로 발병한다. 우성이 아니고 열성입니다. 예. 그래서 답이 1번이 틀렸고요. 각각 또 내용이 또 중요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조기 진단, 신속한 치료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고 지능 저하 예방 중요하다. 그 다음에 생리적 황달 지연과 조용한 아기가 특징적이다. 반응이 느리거든요. 그 다음에 갑상선 제제 약물은 계속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철분제 섭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철분제가 이제 철분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먹어야 되는데 자, 1번 보시면요. 위장 장애가 심할 경우는 식간. 식간에는요. 이제 공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식간보다는 이제 뭐 먹는 타임에 먹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됐고 그 다음에 감귤류 주스나 함께 이러면 이게 흡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유는 철분 흡수를 돕는다. 이거하고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빨대는 착색이 있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색이 되기 때문에 빨대로 이렇게 빨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세 아동에게 같은 양의 우유를 높이가 서로 다른 컵에 담아 주었더니 낮은 컵의 우유가 더 적다. 때를 쓰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어떤 특성인가? 예, 이거는요, 직관적 사고죠. 예, 답은 4번이고요. 물알로는 모든 물체에는 뭐 생명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자기 중심적인 거는 본인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고, 비가역성은 이제 다른 상태로 이게 돌아갔다가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다고 느끼는 거.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검상돌기와 늑간의 함몰이 관찰이 되고 청진시 호기 중 신음소리가 들리고 있대요. 자, 이쪽 검상돌기하고 늑간이 이제 함몰이 되면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숨 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때는 빨리 어쨌든 산소를 주는 게 1번이죠. 그 다음 뭐 CPR, 뭐 기관삭관 이거는 그 후 어떤 의사의 처치에 의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빨리 애기에게 산소를 주는 거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당뇨병 하나 있는 부모에게 교육하는 게 적절한 거는 자, 여기에서는 당뇨병 하나에 있어서는 어떤 혈당 관리 또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거를 설명하는 게 중요한데 자, 뭐 식사와 관련된 거는 이제 같이 할 수도 있지만 간식 이런 것도 초콜릿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고 혈당. 그다음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 5번이 중요한데요. 케톤이 있는 혈당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는 어쨌든 무리하게 어떤 운동이나 이런 거 할 때 또 쓰러질 수 있습니다. 저혈당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특별히 관심을 쓰고 주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당뇨 하나에서 우리가 다른 문제에서도 보면은 중요한 거가 먼저 꼭 맞는 신발보다는 넉넉한 신발, 말초 뭐 사지에 어떤 상처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을 꼭 꼭 맞는 것보다는 약간 넉넉한 신발로 신겨라. 이런 것도 우리가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식도 기관 루 있는 신생아의 특징. 자, 식도 그쪽에 뭔가 피스툴라, 구멍이 있대요. 그러니까 먹는 거, 뭐 숨 쉬는 게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특히 이게 먹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그쪽으로 뭐 기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애기가 킥킥거리고 막 숨도 잘 못 쉬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겠죠. 수유와 동시에 기침, 질식 증상이 심해진다. 예.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류마티스 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류마티스 열은요. 우리가 상기도 감염으로 이제 시작하는데 자, 첫 번 1번 보겠습니다. 아스피린을 경구 투약을 초기 치료한다. 아스피린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초기에 쓰는 것은 보통 페니실린이죠. 페니실린을 1번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증상으로 1에서 2주간의 발열 보통 1에서 3주간의 발열이 지속이 됩니다. 그 다음 환홍이 없는 양쪽 눈의 경말 충혈. 그래서 이때는 환홍보다는 어떤 포도막 염증, 염증이 생기고요. 그 다음은 가장 치명적인 합병증은 승모판 손상, 예,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한테 어쨌든 심염, 심장 문제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중요하죠. 심염. 그리고 급성기 동안은 ESR과 CRP가 감소가 아니고 증가하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세 남아에게 피부 점막의 경부 림프절 비대에 급성 열선 질환이 나타난다. 5일 이상 고열과 눈곱이 없는 결막 충혈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네, 대표적인 가와사키 질환이죠. 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7개월 영아가 구슬을 가지고 놀다가 캑캑거리고 쓰러질 때 알맞은 간호중재는 자, 구슬을 놀다가 지금 삼켰나 봐요. 그쵸?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기를 뒤집어 가지고 빨리 그쪽 우리 견갑골 그쪽 있는 부위를 세게 내리쳐야 됩니다.
응급으로. 그래서 머리를 낮춘 상태에서 흥부에 압박을 가해서 등을 두드린다. 그래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응급처치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세 남아에게 신증후군으로 스테로이드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아동의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자, 볼게요. 자, 항생제 요법을 실시한다. 항생제보다는 스테로이드 써야 되고요. MMR 이때 실시하면 안 됩니다. 염분 섭취도 줄여야 됩니다. 저염식이. 감염의 증상을 관찰한다. 이게 맞고요. 단백질 섭취 제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팔로사증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선천적 심장 질환으로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때는요, 팔로사증후는 폐혈류 감소가 제일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팔로사증후라고 하는 거는 우심실 비대, 그 다음에 심실 중격 결손, 그 다음에 폐동맥판 협착, 그 다음에 대동맥 우위,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팔로사증후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특징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황달로 강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아에 대한 설명으로 제일 옳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불감성 수분 손실 증가로 수분 섭취를 증가시킵니다. 맞습니다. 자, 생리적 황달로 인해서 우리가 포토세라피 광선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망막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투명이 아니라 불투명이죠. 불투명 안대를 적용을 하고 이렇게 까만 안대를 쓰잖아요. 그다음 수유하고 있는 동안에 굳이 켜놓을 필요 없고 설사하고는 또 상관이 없고요. 빌리루빈 측정은요, 경피가 아니라 신생아는 우리가 발 뒤꿈치에서 이렇게 체열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검사를 통해서 뒤꿈치 체열로 진행을 합니다. 피검사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유아가 식사 시간에는 자신의 숟가락만을 사용하고 목욕 시간에는 자신의 목욕 수건만을 사용하면서 그렇지 못할 때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증가한다. 이때 유아의 자율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은, 자, 이때는요, 그 자율감을 표현하는 게 의식주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철분 결핍성 빈혈의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어떤 것인가? 자, 1번 볼게요. 조산으로 임신 말기에 철분 저장이 부족한 경우,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2번, 영아 시기에 충분한 철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영아라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전체 아동기를 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1세 전에 고형식이 우유 과하게 섭취하는 경우 이건 상관없고요. 급격히 성장하는 경우 이거보다는 혹시 뭐 여학생인 경우는 보통 이제 뭐 월경 과다라든지 뭐 생리하고 이제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철분 결핍성 빈혈에 대한 우리가 중재로는 이거죠 뭐 6개월 영아 시기에 철분이 포함된 고형 식이를 섭취하는 경우 이거 우리가 이제 6개월이 되면은 아이가 어쨌든 철분이 이제 떨어지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유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곡류를 섭취하게 해서 어쨌든 이 철분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유식이 필요한 시기로 해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세된 유아의 훈육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3세 유아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쨌든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요. 잘못된 행동을 즉시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너무 또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때그때에 맞게끔 아이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알려주는 게 이제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1회 모의고사를 풀어봤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정리하다 보면은, 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